예, 오늘은 291회. 예. 291회 대한민국 살인 사건인데 요건 비교적 최근 거예요. 이거 뭐 아마 다 알걸? 근데 홍 박사님 참- 이거 들어서 이거 굉장히 가슴 아팠던 예, 사건이에요. 잔인하고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이게 사실은 제가 엄청 꼼꼼하게 찾았었는데 네. 이 말하기 불편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 이거 파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많이 생략하고 많이 줄이고 좀 단순화했어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2019년도 사건이거든요.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얼마 안 됐습니다. 2019년도니까 뭐 한 3, 4년? 저 이 사건 막 나서 시끄러웠던 거 기억나요. 그렇죠. 예, 예. 2019년 4월 28일이에요. 네. 4월 28일 날 오후 3시경입니다. 네. 오후 3시경에 광주시 동구에 있는 한 저수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광주하고 화순을 잇는 이 너리째고개라고 있대요. 네, 너리째고개. 너리째고개 터널 있대요, 거기. 네. 그 근처에 저수지가 하나 있다거든요. 음. 그 저수지에서 산책 중이던 네. 주민이 이렇게 저수지를 바라보니까 예. 저수지 위를 검정 비닐봉지가 이렇게 쏙 나와가지고 동동 떠댕겨.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저수지 검정 비닐봉지가 동동 떠댕겨. 뭐야? 뭐야? 그러고 있다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예. 그냥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갖고 떠댕기는 비닐봉지 형태가 아니고 분명히 안에 뭐가 물체가 들어있는 그런 형태의 비닐봉지가 동동 떠댕기는 거예요. 네, 네. 자세히 보니까 사람 머리 형상이에요. 어휴, 이거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낚싯대 딱 던지면 찌가 이렇게 해서 일직선으로 쓰잖아요. 예,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머리처럼 보였대요. 예. 사람 머리처럼 여기 이렇게? 비닐봉지 쓰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람이 일렁일렁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눕는 형태로 보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다가 서서 이렇게. 예. 그런 형태로 보이는데 보니까 이게 사람 형태더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휴, 세상에. 예.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도 그래도 저 마네킹이겠지. 설마 저게 사람이겠어. 사람 형태 비슷한데 마네킹이. 난 그 말이 더 무섭더라고. 뭐요? 처음에는 이렇게 수면 위에 검정 비닐봉지만 이렇게 떠 있어요. 그 비닐봉지에 바람 들어가고 동그랗게 부풀었나 보다 봤는데 계속 그러니까 꼼꼼히도 쳐다봤어요 이분이. 이게 뭐지 하고.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안에 분명히 물건 들은 형태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지켜봤더니 조금 있어서 바람이 이렇게 일렁일렁 하더니 보니까 이렇게 하더니 보니까 몸이 있어. 몸체가 이렇게 뜨더라는 거야. 근데 이거 사람 같은 몸체인데 저 마네킹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뭐 마네킹이 이제 동동 떠댕기나 보다 이렇게 인식을 했대. 네. 그래서 뭐야 마네킹이 왜 이런 데다 갖다 버려.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이렇게 딴짓하다가 또 봤대. 예. 또 봤더니 손목이 묶여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물결이 칠 때마다 수면으로 부상했다 가라앉았다 이런 형태가 된 거지. 그러니까 보일 수 있는 내용이 조금씩 더 드러나는 그러니까, 거네요. 물결에 따라서 예. 이거 손목이 마네킹한테 손목을 묶어놓을 이유가 없죠. 없잖아. 예. 이건 진짜 이상하다. 이건 이상하다. 예.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참 망설이다 신고했다는 거야. 이게 혹시 또 내가 오버하면 오해하면 또 신고 부담 느끼잖아요. 다들. 번거롭게 할까봐.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도 신고하셔야 돼요. 그 신고를 받고 이제 광주 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이 네. 출동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이제 꺼냈어요. 예. 비닐봉지를 쓰고 있는 물체를 인양을 한 거예요. 네. 인양하고 딱 벗겨보는 순간 사람이에요. 아휴. 자지러진 거 진짜. 예. 근데 그 시신은 체구가 굉장히 작고 네. 앳된 소녀, 여성이에요, 여성. 어리네. 네, 어린애. 미성년자로 추정이 바로 됐대요. 하도 어려 보여서. 네. 머리에는 검정 비닐봉지를 쓰고 있었고 예. 손과 발이 노끈에 결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정확하게 보신 거네요. 그렇죠. 몇 번에 걸쳐서 본 거예요, 그분은. 예.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이에요. 특히 발 밑에는 벽돌이 들어있는 예. 마대자루가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가라앉거나 완전 뜨거나 그러지도 않고 이렇게 선 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섰다가 누웠다 이런 형태. 낚싯대 치 무게에 따라. 잘못 던지면 이렇게 눕기도 하고 서기도 서기도 하고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물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부력이 예. 이제 부력인 거예요, 이게. 그렇네요. 나름대로 발 밑에다가 시신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벽돌을 여러 장 넣은 이 마대자루를 발에다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예. 처음에는 아마 가라앉았을 거예요.
제 그랬겠죠. 짐작에는. 처음엔. 처음에는 붕덩 던졌을 때 쑥 가라앉았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4월, 5월이면 따뜻할 시신도 때. 금방 부패되고 뱃속에 가스 차요. 그렇죠. 금방 잘 차거든요. 차죠. 예. 그러면 이 부력이 높아지면서 뜹니다. 처음에 이렇게 푹 빠질 들어갔다가. 때랑 다르지.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도 내가 볼 때는 다리에 완전히. 매달은 그 이 벽돌 무게가 바닥까지 잘 정도의 무게는 아니었던 아니었나 거예요. 봐요. 물 속으로만 들어갔던 거야. 그렇죠. 물 속에 그 물이 수면이 이렇게 있으면 수면 요 정도까지 바닥은 여기라고 바닥까지 치면 못 갔어요. 바닥으로 가서 딱 벽돌이 바닥에 딱 닿은 게 아니야. 그 무게가 그만큼 그만큼이 안 된 거야. 요만큼 들어가서 요 정도에서 가라앉아 있기만 했던 거야.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가스 차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부력이 자꾸 높아져서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머리만 떴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일렁일렁 하면서 이게 하면서 뜨고. 가로로 눕기도 하고 이 형태로 된 거야 이게. 그러면 이건 막 볼 것도 없잖아요. 손발 묶어놨고 노끈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발에 벽돌이 들어있는 마대를 묶어놓은 거 봐서는 누가 고의로 사람 살해하고 유기한 거예요. 저수지에다. 그렇네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시신 상태가 오래된 거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금방 꺼내보면 금방 알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옷을 전부 다 입고 있었대요. 차기 상태가 옷을 다 입고 있었고 네. 이제 그렇고 또 이제 여기서 한마디 더 제가 첨부하자면 네. 옷의 상태에 따라서 또 이 부력이 또 달라요. 어떤 옷을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또 이 부력이 달라요. 그 고어텍스 계통 그 방수 제제 비슷한 거 입은 상태에서 또 물에 빠지잖아요. 금방 떠오릅니다. 그죠. 그런 건 뜨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을 안 먹으니까. 네. 자, 경찰은 뭐 볼 것도 없지 이거 살인 사건이잖아요. 아이고 참. 예. 살인 사건이에요. 바로 지문 채취 했죠. 뭐 제일 먼저 하는 게 지문 채취니까. 근데 안 나왔어요. 미성년자. 그럼 볼 것도 없지. 지문을 채취해 가지고 안 나오는 이 신원은 미성년자 아니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근데 요즘에 외국인도 다 나와요. 외국인 등록. 입국 시에 외국인 등록 다 하기 때문에 요즘에 외국인도 다 나와요. 네. 그럼 안 나왔다면 이건 미성년자. 미성년자죠. 더더군다나 앳된 얼굴이었다고 그랬잖아요. 10대 어린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소지품으로 파악했다고 그래요. 주머니에 있는. 네. 여러 가지 그 시도 끝에 신원이 확인이 돼요. 예. 그 시신은 2018년경부터 네. 전남 목포에서 아버지하고 살고 있던 12살 중학교 1학년 네. 여학생이에요. 아이고. 소지품으로 파악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나중에. 예. 근데 광주 너리째 부분에 지금 발견됐잖아요. 예, 저수지에서. 목포에서 사는데 근데 광주에서? 얘는 지금 2018년부터 현재까지 원칙적으로는 목포. 목포에 아버지하고 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왜 광주까지 한참 먼 왔어요? 광주 저수지에서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신원이 확인되자마자 경찰은 부검 바로 의뢰하죠. 예, 예. 부검을 의뢰하는 이제 하고 보호자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데 엄마가 먼저 나왔어요. 엄마가. 네. 엄마는 그 유 씨예요. 네. 이름 얘기해도 돼요. 유정이에요. 유정이. 네. 유 씨예요. 1979년생. 엄마가. 네. 경찰이 엄마한테 바로 고지합니다. 타살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타살이니까. 그렇죠. 예, 누구한테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검 의뢰할 거고요. 예. 시신 확인하기 위해서 좀 먼저 경찰서로 좀 와주십시오. 그렇잖아. 그렇죠. 그 부검 일단은 보내기 전에 시신부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한테 먼저 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니까. 얼굴만. 그래서 경찰서로 와줄 거를 요구해요. 그러고 이제 알았다고 엄마 전화 끊었어. 예.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되니까 예. 어떤 남성이 파출소를 통해서 경찰서로 와요. 뭐야? 예. 그러니까 찾아가서 파출소로 먼저 찾아갔어. 예.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 죽였다. 예. 예. 내가 의붓딸을 내가 죽였다. 예. 이러면서 자수하러 그 관내 파출소로 간 거예요. 그 파출소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경찰서로 데리고 온 거예요. 예. 결국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 지금 그 이 저수지에서 빠져 사망한 아이는 내 의붓딸인데 사실 내가 죽였다. 자수하러 왔어요. 범인이 금방 잡혔네요. 범인이 금방 잡혔어 이건. 예. 그냥 진짜 자수를 해버려. 엄마 불러가지고 시신 확인시키려는 사이에 그냥 자수해가지고 내가 죽였다고 의붓아버지가 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찰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해버렸죠. 그렇죠. 일단은. 바로 긴급 체포하고 이제 사건 경위 네. 자백 그 조사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서 죽였고 뭐 한 거 자백 내용을 좀 보자고요. 네네.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의붓딸을 예. 그 죽은 아이예요. 예. 성추행을 했는데 예. 성추행을 했는데 그 사실을 아이가 예. 목포에 거주하는 자기 친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예. 의붓딸이라고 그러잖아요. 얘는 예. 친아버지한테 말해서 말하고 그 친아버지하고 저 목포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다 걔가. 네. 그래서 내가 얘 보복 살인으로 죽였다 불러가지고. 그럼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예. 성추행했는데 그 사실을 지 친아버지한테 가서 홀랑 얘기해갖고 신고당해갖고. 자기는 광주에 친어머니하고 산대. 예. 예. 이 얘 아이의 아이의 친어. 어머니하고. 예. 그러니까 이혼한 사이야. 얘 아버지하고 엄마하고는. 예. 근데 이제 지는 이 친어머니 광주에 사는 네. 어머니하고 살고 있는데 아마 자기가 집에도 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겠죠. 친엄마 엄마니까. 만나러. 그러니까 아마 성추행했는데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목포에 가서 뽀로로 일러서 예. 아버지가 딸 손 붙잡고 가서 목포 경찰서에다 자기 고소했다는 거야. 그래서 죽였다. 그래서 내가 보복으로 살해를 했다는 거야. 자, 그럼 범행일자는 언제냐? 네. 아까 시신 발견한 건 4월 28일이잖아요. 예. 27일이랍니다. 아, 바로 전날이네요. 2019년 4월 27일 18시경 네. 오후 6시경에 전남 무안군에 있는 한 야산 네. 그 인근에 있는 농수로 네. 거기에서 자기가 목졸라 살해했대. 목졸라 살해했대. 그렇게 진술했고 자기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아내가 유 씨의 유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친엄마, 예. 아내 유 씨하고 큰딸 있는데 또 이 아내 유 씨가 예. 그전 남편하고 또 살면서 큰딸이 하나 있어. 아, 이게 사망한 아이 사망한 말고 아이하고는 또 아버지가 달라. 또 달라. 그럼 그 전에 남편하고 그러니까 유 씨의 남편을 보면 1번 남편이 지금 큰딸, 예. 20대 큰딸 하나 낳았어.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남편한테 지금 사망한 딸하고 또 남자 하나 있어. 예, 예. 낳고 예. 이혼했어.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의부다. 요 죽였다는 이 사람하고 살면서 애를 또 하나 낳았어. 어린애를. 뭔 애를 이렇게. 이게 여자가 좀 복잡해요. 예.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는 2016년경부터 2017년 사이에 이제 첫 번째 유 씨의 첫 번째 첫 딸. 딸하고 얘하고 사망한 애하고 둘째 딸. 그 이제 그러고 지간 아내 예. 아들하고 이렇게 이제 광주시 북구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네. 그 아내 직업은 예. 무속인이에요. 네. 무속인이에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사망한 애 그러니까 가정 관계가 이 여자가 복잡해.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기 자녀가 넷이 있는 거네요. 넷이 있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남편 사이에 20대 딸, 딸. 큰딸. 얘는 지금 엄마하고 살아. 살고 있고 응. 그다음에 두 번째 남편 사이에 두 번째 딸과 세 번째 아들. 예, 얘네는 이제 목포에 사는 남편의 아이 요 두 번째 딸이 맞아. 사망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 가해자 남편과의 사이에서 12개월짜리 네 번째 아이 한 살짜리 하나 아이가 예, 있어. 이렇게 있네. 아유 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2018년부터 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에는 같이 있었어. 같이 있었어. 네. 같이 살았구나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혼할 때는 아버지한테 따라간 가 거예요? 있었다가 예. 또 아버지가 또 좀 가폭, 때렸구나. 학폭, 예, 아니 가폭, 예. 뭐 학대 같은 걸 좀 일삼다 보니까 아동보호기관에 또 신고가 됐었어요. 이 아동학대로? 죽은 애가 진짜 불쌍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신고가 되다 보니까 예. 아버지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럼 아버지랑 못 살잖아요. 못 살지.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2016년경에는 광주 어머니한테 와서 살게 됐고, 네. 그때 이제 이 성추행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의붓 아버지. 예, 예. 그때 막 이제 툭하면 엄마 없을 때 건드리고 그랬나 봐. 이 나쁜 새끼야 이거 아주. 아이고 참. 그런데 이제 애가 네. 의붓 아버지가 건드리면 그때 엄마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예. 애가 주눅이 들은 상태라 이런 말도 상태에서 못하고 거의 잘 엄마한테 얘기 못해요 애들이. 말도 못하고 그냥 이제 참고 지내다 보니까 애가 성격이 삐딱해졌어요. 그래서 매사에 이 반항적으로 애가 변했다고 그래요. 애가 화가 늘 불만이 차 있고. 그러니까 또 맨날 불만에 차 있고 맞아요. 말씀하신 네. 대로 애가 반항적이 되니까 엄마는 또 또 더 그러겠지. 미운 거야. 예.
지금 남편하고 사이에 애 낳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혹이 2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첫 번째 남편의 딸, 두 번째 남편의 딸. 근데 이 2번째 남편의 딸이 얘가 또 맨날 반항적이고 그러니까 지 남편한테 지금 저 세 번째 성폭행당하고 남편. 있는 거 모르고. 아이고, 그러니까 또 엄청 미워했어. 엄마가. 그러니까 자주 때렸어요, 애를. 얘는 아빠한테도 친아빠한테도 맞고 친엄마한테도 맞고 참. 얘 뭐 자주 두들겨 맞고 추운 겨울에도 발가벗겨서 내쫓기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 의붓아버지라는 이 새끼는 저 산으로 내려가고 목을 졸라서 죽일 것처럼 겁도 주기도 하고 말하지 성폭행도 말라고. 하고 너 만약에 엄마한테 얘기했다 네 아버지한테 얘기했다 넌 죽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겁도 주고 학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천하의 이거 죽이놈이야. 어떻게 해. 그러더니 그러면 그렇게라도 제대로 데리고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애가 이제 자꾸 반항적이 되니까 네. 불편해진 거야. 두 부부가. 싫은 거구나. 또 이 아이 때문에 또 부부싸움을 잦게 했대요. 그렇겠죠. 시들끼리.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씨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예. 이것들 둘이서 얘를 친아버지한테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러게요. 친아버지 그런데 접근 명령이 떨어져 있으니까 예. 에이, 아동보호소에 보내려고 한 거야. 얘를 또 띄어가지고. 이게 부모도 아니야. 이게 진짜 너무했어요. 아동보호소에 이제 보내려고 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래도 목포에 있는 친아버지가 알았어. 네네. 그래가지고 접근금지 명령 떨어져 있지만 네. 애가 지금 나도 있고 한데 왜? 엄마하고 의붓아버지가 버린다고 그래서 애가 보호소 가게 생겼으니까 예. 제가 데려오고 오겠습니다 하고 승낙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목포로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러고 네. 애기를 데려온 거야. 데리고 온 건데 이제 그래서 2018년경부터 목포에서 아버지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엄마하고 살았었던 거예요. 예. 그것도 엄마를 선택한 이유도 두 사람이 이혼할 때 애가 엄마하고 살고 싶다고 엄마를 선택했대요. 그래서 아들은 친아버지한테 가고 목포로. 예. 얘는 찢어져 가지고 요 엄마. 광주에서 엄마하고 있었던 건데 이 새끼 성추행하고 맨날 괴롭히고 그러니까 사고 치니까 아동보호소 보내려고 그러고. 아동보호소 보낸다는 걸 알은 친아버지가 다시 데려간 가고. 거예요. 그게 2018년경부터예요. 그런 아이가 지금 죽어서 발견된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해요. 얘 요 새끼 그 성추행한 내용을 보면요. 예. 2018년 1월부터 지가 성추행 실컷 하다가 아버지한테 갔잖아 애가. 친아빠한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놀이개가 없어진 거야. 이 의붓아버지 이 나쁜 새끼가. 예. 이 개새끼 나쁜 놈의 새끼 예. 말이야. 이때부터 그냥 포기 안 하고 지 성기 사진을 찍어갖고 얘한테 보내. 아유 지금. 그리고 너도 똑같은 사진 그건 뭐야 성기 찍어서 사진. 보내라는 거지. 안 보내면 너 가만 안 놔둔다. 오히려 지가 범행한 거를 오히려 그걸 위험용으로 써. 미친놈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다 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나쁜 놈이에요 정말. 예. 그러면서 너도 똑같은 사진 찍어서 보내. 내 거 보낼 테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막 계속 응? 얘를 괴롭힌 그것도 거예요. 성추행이죠. 괴롭힌 그렇죠.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 막 피해자가 불응하지. 나 절대 못한다 그러고 얼른 대화방에서 나가면 네. 계속적으로 초대하는 거야 이 새끼가. 이 미친놈. 예. 내 말 너 안 왜 안 들으면 들어? 진짜 그냥 안 들어? 예. 너 진짜 끝까지 가볼 거야? 내가 얘기할까? 있었던 일? 막 이런 식으로 겁주는 거야. 이게 인간 이하들 많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네. 3월 달에는 2018년 3월 달에는 네네. 목포로 갑니다 이 새끼가. 찾아가는 거예요? 네, 찾아갑니다. 목포로 찾아가서 너 엄마가 너한테 전달하는 뭐가 있는데 잠깐 나와서 받아가 해놓고 애 나오니까 차에 태워가지고 야산으로 가서 강간시소까지. 이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 인간이에요. 자, 이거 인간이 아니에요. 그때 막 강간하려고 하는데 예. 성폭행하려고 그러는데 하필 그때 그 지 마누라 무속인 유 씨 예.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 바람에 강간 미수에 그쳐요. 3월 실제로 달에. 하지 못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 아니죠 이거. 참. 그냥 그거 말고도 또 어떤 경우는 수시로 엄마 핑계 대면서 광주로 오라고 그래요. 너 시외버스 타고 내려오면 예. 광주에 도착하면 내 차 끌고 데리러 갈게. 예. 엄마가 너 엄마가 오래. 뭐해서 지금 오래. 예.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애는 엄마 때문에 이제 엄마 그립잖아.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얘가 이렇게 말을 들은 거. 시외버스 보면. 타고 이제 와서 광주 터미널에 내리잖아. 그때 요 새끼는 나갈 때 마누라한테는 나 쓰레기 가서 버리고 올게. 그 애 만난다고 못하니까 말 안 하고 말을. 쓰레기 가서 태우고 올게. 싸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차 끌고 나와가지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시외버스 터미널로. 거기서 애 내리면 태워가지고 와서 차에서 성추행해요. 성폭행하고. 이 지놈이 태워 없어질 쓰레기야. 아주 아이고, 이거 이게 어떻게 뭐 하면 이게 천하의 좋아. 나쁜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계속 얘는 그러니까 지옥을 사는 거야. 그렇네요. 수시로 찾아오고 불러 제껴서
그러고 지옥을 사는데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얘도 고민 많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애기도. 예. 그러던 중에 우연히 예. 이 무속인 유 씨. 엄마. 이 엄마가 요 남편 김가요 놈. 예. 요 새끼 휴대폰을 보다가 예. 김가가 이 그 지 딸한테 수시로 음란한 사진 아까 성기 사진 같은 거 있잖아. 네네네. 그거 보낸 거를 확인하게 됐어. 걸렸네. 이 새끼 딱 걸린 거야. 예. 그런데 아마 그 영상 속에는 또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신체 부위를 몇 번 찍어서 요 의붓아버지한테 보냈던 게 있었던 게지. 하도 못 살게 하고 협박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일정 부분 들어준 내용까지 그 사진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 유가 이 여자 엄마. 눈 돌아버리지고. 남편을 가만히 둬야 돼요. 이거 아주 그냥. 지 남편을 박살내야 되는데 이 여자는 또 골 때려요. 이 여자는 거꾸로 예. 이 기집애가 어디 어린 게 지 신체 부위를 찍어서 의붓아빠한테 보내 새아빠한테 꼬리를 치고 꼬리를 있어. 치고 이렇게 해서 애를 혼내야 된다고 생각을 거꾸로 한 겁니다. 이 엄마도 정신이 이것도 제정신 아닌 년이 아니네. 이거 이런 형편없는 인간들이 미쳤는 여자네. 정신 나간 년이고 예. 또 그 새끼한테 물어보니까 그 새끼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걔가 꼬리 쳤다고 그러고 그렇게 유혹했다고 얘기했겠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지 남편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 화가 불같이 나가지고 예. 여자로 본 거예요. 라이벌로 자기 딸을 라이벌로 본 딸을. 거예요. 이제 속된 말로 미쳤네. 이 정신 나간 년이 목포에 있는 저 두 번째 남편한테 전화 걸어요. 예. 전화 걸어갖고 야, 네 딸이 지 딸이기도 하잖아. 예. 네 딸이 어떻게 내 남편하고 음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 예. 딸 교육 똑바로 시켰나? 나 지 두 번째 남편은 따져. 이 아이 친아빠한테. 참. 딸 교육 똑바로 시켰나? 네 딸이 지 딸이기도 하지만 네 딸이 내 남편하고 음란 메시지, 음란 동영상 주고받아. 너 딸 똑바로 교육시켰나? 막 이런 식으로 남편한테 따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 황당하지. 둘째 남편이지 이제 목포에 있는 아버지. 전화 받고 황당하니까 딸 불러다 놓고 이제 확인하면 너 그 새아빠. 새아빠하고 너 저 음란 영상 주고받으면서 너 저 무슨 일 있어? 뭐야 그게? 이제 처음엔 막 난리 났겠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딸이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처음으로 다 털어놓은 겁니다. 피해 당했다고. 광주에 있을 때부터 수시로 당했던 거 목포 오고 난 다음에도 수시로 찾아와갖고 산으로 끌고 갔고 광주로 불러서 가면 나와가지고 차 안에서 성폭행했고 이 얘기를 아버지한테 그간에 있었던 걸 처음으로 다 털어놓는 거예요. 어차피 이 어린애가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아이고. 이게 드러나기 전까지 혼자서 삭히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이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목포 친아빠가 꼭지 확 돌았지. 못 참죠. 진짜 나 같으면 쫓아갔을 것 같아 광주로. 아이고 막 두들겨 그런데 패도 이 사람도 참 침착하기는 해. 딸 데리고 목포경찰서로 갑니다. 바로 신고해버렸구나. 이게 맞긴 맞지 합법적으로 하는 게. 근데 나는 합법적으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목포경찰서로 데리고 와갖고 그 의붓아버지를 성폭행 등등으로 네네. 2019년 4월 9일 날 네. 그 신고를 해요. 고소를 합니다. 아까 그 새아빠가 그 자백한 내용이 맞긴 맞는 내용이네요. 맞는 내용이죠. 신고 이제 당한 그렇게 한 거 거네. 맞습니다. 지가 아마 맞아요. 예. 이게 4월 9일 날 목포경찰서에 가서 성폭행 등으로 신고를 하거든요. 네. 이게 살인사건 나기 18일 전이에요. 18일 전 얘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럼 친엄마를 좀 보자고. 친엄마 이거. 이 여자도 제정신이 이거 아닌데요? 제정신 교수님? 이거 이제 이 만행이라고 내가 오직하면 생각해요. 만행. 네. 이 사람 정리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건 첫 번째 남편한테서 자녀 있죠. 큰딸. 두 번째 남편한테서 피해자 이번에 네. 사망한 아이하고 남동생 예. 있는데 2010년도에 이혼했대요. 예. 2010년도에 이혼했다고 그러는데 네. 이때 이제 이 유가 이 여자 이 아내는 저 본인이 딸 키우고 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목포에서 데리고 키웠던 거란 가고, 말이에요. 이제 네. 그랬던 거고 그리고 지금 만난 이거 범인 네. 세 번째 남편은 2016년도에 만났어요. 6년 2016년에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아들 한 명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12개월 되네. 1년짜리. 근데 얘는 나중에 이제 밝혀지지만 범행 현장에서도 있었어요. 이 어린애가요. 애기는 아유, 세상에. 세상에 이거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붓아버지나 이 친모나 네네. 그 피해자 이 아이를 굉장히 둘 다 학대를 했었어요. 막 나중에 때리고. 이 사건 나고 나서 친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애를 말 안 듣는다고 자주 때렸고 네.
그다음에 한겨울에 집 밖으로 뭐 내쫓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친엄마라는 놈이 저 여자가 예. 자기 그 남편 의붓아 애비 그놈이 그런 짓을 하는데도 말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말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것들이요. 똑같은 거죠 뭐.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뭐요? 무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아까 무속인이라고 친구가? 그랬는데 애를 무당을 시킨다면서 뭔 그러니까 무당 교육 시킨다고 그러면서 예. 학교를 제대로 안 보냈다는 거예요. 너 무슨 학교 댕겨? 너 어째 무당 나 따라서 무당의 길을 가. 이러면서 학교도 안 보냈었다고 이렇게 이제 친할머니는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친어머니 유씨 이 여자는 뭐 그건 사실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냥 나온 말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것 같고요. 이 의붓아버지라는 놈, 요 놈은 이제 다시 한번 이놈 만행을 또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속적으로 피해자한테 지 성기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보내요. 음란 사이트 또 URL 뽑아가지고 그것도 전송해주고. 이게 사이트. 이제 2018년도 1월 달부터 있을 때는 성폭행하고 네. 헤어지니까 이제 계속 이거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3월 달에 내려가가지고 저 목포 찾아가서 야산에서 그런 애서 강간 시도하다가 예. 지 아내 유 씨한테 전화 걸려오는 바람에 안 한 거 있지. 그만. 그 강간 미수 사건이에요, 그거. 그런 것도 있었고. 예. 하여튼 뭐 계속해서 그 어떤 음란물 신체 사진 안 찍어서 보내면 뭐 집요하게 괴롭힌 것 같습니다. 애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자기 딸을 성추행했잖아. 그렇죠. 이 친엄마 입장에서. 예.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친엄마라는 사람의 처신은 어땠느냐. 아까 맞아.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 나 같으면 눈 뒤집어질 것 같아요. 이런 새끼가 어떻게 살아요? 가만둬요? 이거 인간도 아닌 새끼지.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예. 자기 나름대로도 남편 추궁했어요. 예. 너 어떻게 내 딸하고 그럴 수 있어? 예. 그러면서 너 나 끝나 이제. 너 종쳐. 이 못 남편 살아? 새끼가 예. 무당일 해가지고 버는 거 보존하면서 빌부터 먹고 사는 놈이에요.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떤 그 생활 환경이 안 되는 놈이에요. 예. 능력이 안 되는 놈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이 그 아내한테 의존하는 매달려서 의존해서 사는 놈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 어떻게 내 딸하고 그런 짓을 해 하면서 이제 너 그만 끝나 임마. 이 여자도 그 얘기는 했어 처음에. 네. 그런데 그러면 진짜 그리고 진짜 끝나야지 맞잖아. 이 정도 되면. 그럼요. 근데 얘는 유가 이 여자는 안 그랬어. 그 남편 그 놈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서 싹싹 빌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내쫓을 생각은 없었나 봐. 그냥 주저앉혔어. 그러니까요, 교수님 있잖아요. 이걸 보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막 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뭐라고 한 내용 이유가 내 딸한테 나쁜 짓을 했어가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야. 내 남편인 네가 어찌 나를 두고 그런 짓을 해 이거에 포커스가 있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내 딸이 하나의 여인으로 보인 거야. 네, 그냥 어떤 그 성관계를 하는 그냥 여자 대 여자로 본 거, 여자로 본 거야 이게. 아유 정말 이게 되먹지 않은 예편해지고. 아유 참. 그러니까 이놈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니까 내쫓지도 않고 또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이게 뭔 경우? 그러다가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다가 4월 11일부터 네네. 4월 11일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예. 이 부부가 예. 젖먹이 아들만 데리고 자동차 전국 여행을 떠나. 이거 진지게 헤어졌어야 할 사람이야. 헤어지자 말자 할 판이었는데 예. 그건 저리 가고 여행을 갑자기 가? 4월 11일 날 되니까 셋이서 여행을 가. 젖먹이 아들하고 예. 지들 셋이서 네. 그 여행을 가. 전국 자동차 여행을 나서 예. 이거는 이제 이거 남편 김가놈이 저 자기 아내를 아마 그렇게 거기서 꼬인 것 같아. 사부작거리려고 한 그러려고 거죠. 이제 그 시간을 잡은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여행 하면은 시간이 많잖아 둘이. 그렇죠. 그 시간 중에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여보 내가 네. 애가 나를 유혹하는 바람에 내가 넘어간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내가 넘어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거 정말 미안해. 나 진짜 반성해. 나 좀 용서해 줘.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이런 말을 예. 차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 풀어주고 속이려고. 계속 뭐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거절했어야 되는데 내가 어른답지 못했어. 애가 나를 자꾸 꼬이더라고 유혹하더라고. 그래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어른이니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한 게 여보 진짜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계속 용서를 구하지만 사실은 그 용서가 아니야.
반복적으로 자기 아내한테 예. 딸 나쁘다는 거를 인식시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세뇌한 거 세뇌.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때 유 씨는 남편도 잘못했지만 예. 아이도 문제가 있다를 넘어서서 예. 아이가 더 문제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분노했던 거야. 미친 여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거 또라이. 아무리 그 옆에서 이 뭐 그 새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잘못했지만 아이도 문제가 있다. 그거를 더 넘어서서 애가 더 문제다 이제. 좀 미쳤죠. 그래서 화가 난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진짜 사실 남편이 얘기하는 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아이한테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절차 생략했어요. 남편 말만 믿은 그냥 거네요. 그냥. 딸에 대한 질투, 그냥 분노에만 눈이 멀은 겁니다. 이 여자가. 이 또라이 이거. 미친 여자예요. 미친 여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유가 이 여자는 이 무당 이 여자는 아이를 한 여자로 본 거예요. 자기 딸을. 그죠. 자기 딸로 생각. 나이벌로 되는 한 여자로 본 거고 남편을 중간에 둔 두 여자의 싸움으로 인식한 거예요. 이걸 라이벌 의식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남자 뺏어간 년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은 내 그런 딸이 거예요. 자기 아니고 딸이. 내 딸이 아니고. 자, 이 여행은 2주간 이어졌어요. 길게도 다녔네요. 네, 2주간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둘이 있는 시간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거기에 그냥 계속 이런 말 했겠죠, 남편 뭐. 새끼는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그 거짓말을 해대니까 네. 딸을 여자로 인식했던 이 유가 이 여자 입장에서는 고민 끝에 예. 결정 내린 게 딸 죽이기로 생각한 거예요. 가담했네 그럼 이 여자가. 지금 현재 보세요. 이제 여태까지는 그게 안 나왔죠. 예. 그래서 이 여자도 예. 딸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던 거고요. 네. 원래 이제 문경에서 하루 pension에서 묵었대요. 둘이서. 네. 묵었는데 그때 남편한테 애를 죽이자고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요? 네, 여자가. 허. 그때 그 펜션 인근에 그 저수지가 있었대요. 네. 저수지가 있었는데 저수지 위에 절벽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보기도 해요. 이 여자가 능동적으로. 예. 둘러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루 더 묵자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그 저수지를 또 다시 한번 또 훑어봐요. 뭐 장소 물색하는 거. 이게 살해한 다음에 시신유기할 장소로 적합한지를 살펴본 걸로 보여요. 왜? 아까 저수지에 빠뜨렸잖아. 그러면 여기 본 게 맞네. 이거 이때 문경에 있는 원래 저수지에다가 애 하려고 데려다가 했어요? 죽여서 유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2019년 4월 25일 날 이제 전남 순천 쪽으로 가요. 예. 문경에서 내려가갖고 예. 순천 쪽에 있는 조례동에 있는 한 신경정신과에 유 씨가 들어가가지고 여자가 예. 졸피뎀 14일치를 처방받습니다. 14일치를 처방을 받아요. 수면제를. 예. 네. 그 다음에 26일 날 그 다음 날 목포로 갑니다. 순천 가서 졸피뎀 처방받고 26일 날 목포로 가요. 예. 그 다음에 그 4월 26일 날 오후 6시 20분경에 예. 목포 인근에 있는 철물점에서 노끈 삽니다. 아. 그 다음에 마대자루 10개 사요. 네. 그리고 청테이프 3개. 그 다음에 장갑 2개 구입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비타 500을 3병 사요. 비타 500 3병 왜 샀을까요? 그 이제 여기 졸피뎀 뭐 어떻게 맞아요. 타먹이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미 4월 25일부터는 작정을 하고 실행에 들어간 겁니다. 이미 준비를 막 다 예, 차는 25일부터 이제 순천에 가서 졸피뎀 처방받고 예. 26일 날 노끈 철물점 가서 노끈 마대자루 이런 거 사고 장갑도 구입하고 비타 500 그 3병 딱 사는데 그건 이제 보나마나 졸피뎀 갈아 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한 병만 타가지고 걔만 주면 걔가 안 먹을 수 있으니까 옆에서 우리 다 같이 먹자 빡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의심할까 봐. 그래서 탄 거만 걔 먹이려고. 지들은 안 탄 거 처먹고. 그리고 4월 27일 날 이제 호텔에서 나오거든요, 이것들이. 예.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호텔 내에서 이 처방받은 졸피뎀 7일치리 분량을 14일치 중에서 7일치. 예, 7일치 분량을 갈아서 비타 500 한 병에다 다 때려 넣어요. 아유, 많이 두놨네. 7일치. 예. 그리고 이제 호텔 나설 때도 CCTV 경찰이 확인했는데 예. 그걸 저 비타 500 3개를 검정 비닐봉지에 넣었거든요. 예, 예. 그걸 이렇게 열어보는 그 확인하는 모습도 찍혀요. 뭐 확실하네요, 그럼. 확실한 겁니다. 예. 그리고 4월 27일 날 당일 날 오후 3시경에 네. 공중전화로 애미가 딸한테 전화해요. 지 휴대전화 있는데도. 의심 살까 봐. 마지막 공중전화로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학교 몇 시에 끝나니? 그러니까 애가 5시경에 끝난대. 그럼 학교 끝나고 엄마 좀 만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17시경에 집 근처 골목길에서 그것도 네. 골목길에서 딸하고 이제 만나요. 네. 그리고 딸하고 만나가지고 이때 자초지종을 또 물어봐요 딸한테. 뭐 그 나 자기 이제 그런 남편이랑 내용?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딸한테 물어봤다기보다는요 남편이 얘기한 거 그 거짓말을 진심으로 믿고 애를 추궁한 게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그럼 막 뭐라고 했겠죠. 네가 어떻게 너희잖아, 아빠인데. 넌 이럴 수가 있어 이 나쁜 년 뭐 이랬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랬겠죠. 17시경에 이렇게 만났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무슨 추궁을 당했으니까 애가 울면서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네, 집으로 네. 가 이제 울면서 네. 그 CCTV 다 나와요. 네. 애가 울면서 가는 게 보여요. 혼나고 엄마한테 혼나고. 응. 그 이제 그게 잡히는데 그 애가 울면서 가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하여튼 애 울려 보내놓고 지는 남편이 저기 차 서 있잖아. 네, 네. 그걸 쫓아가. 예. 그러더니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 남편이 차 움직여. 애가 가는 쪽으로. 예, 예, 그리고 지도 불이 나게 또 쫓아가 딸을. 예. 그러더니 이제 아마 여기서 남편한테는 내가 제 차에 실을 테니까 오늘 죽이자 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차를 끌고 가고 네. 지는 쫓아가가지고 애를 잡아 다시. 그게 17, 10분이에요. 울면서 이건 가는 CCTV로 다 분석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차를 세우고 남편이 차를 몰고 이렇게 오니까 거기 태워 애를. 이때 애가 안 탔어야 돼요. 근데 또 엄마가 이렇게 태우는데 아우 정말. 탔어요. 예. 그리고 차 안에서 자 3병 샀잖아. 졸피뎀 가르는 거 요거 따로 표기돼 병. 있겠지. 예. 요거는 애한테 주고 예. 지들 둘은 안 탄 거 처먹어요. 같이 먹어야지 애가 의심 안 하니까. 자, 얘들 얘기는 그겁니다. 뭐야? 실일치를 갈아서 졸피뎀을 넣었기 때문에 네. 그거 먹으면 죽을 줄 알았대요. 그냥 수면제 먹고 사망할 것이라고. 그냥 예. 근데 애가 졸기만 하고 안 죽어요. 졸기만 해. 꾸벅꾸벅 졸기만 하고 죽질 않아요. 예. 18시가 됐어요. 당일날. 예. 18시경에 그때쯤에는 전남 무안에 있는 한 야산 아까 얘기한데 네, 네. 용수로 있는데 네. 거기서 차를 세웁니다. 네. 거기서 차를 세우고 자, 이 여자 이 아내는 12개월 된 그 애를 안고 조수석으로 가요. 뒤에 앉아 있다가 뒤에. 조수석으로 가요. 네. 그 애 안고 조수석으로 가요. 네. 애 보는 데서 목 조르기는 어려우니까 조수석으로 가고 요 김가연 놈이 네.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한 그 노끈 예. 청테이프 이용해서 거기서 살해하는 거예요. 목 졸라서 살해한 거예요. 교살로. 예. 그때 그 피하고 거품이 막 나왔대요. 입에. 품어 나왔대. 예, 그러니까 요 앞에 조수석에 애 끌어안고 있던 예편네 있잖아요. 네. 예, 여가 휴지 물티슈로 건네줘. 닦으라고. 이거 인간 이거는 아닌 거. 이거는 진짜 짐승반도 못한 년이 이게 짐승도 지 자식한테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야, 거기 앉아갖고 애 안고 있으면서 그 뒤에서 내 조수석에서, 딸을 죽이고 뒷좌석에서 자기 딸을 목 졸라서 죽이고 있는 거를 그리고 참 말이 안 나오네요. 정말 말이 안 나와, 나와요, 말이. 교수님.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이거 나 이거 상상하면서 요 과정을 내가 전부 다 들었거든요. 지금 내가 불러드리는 요 네. 내용을. 어차피 범인은 뭐 지가 자수해서 검거 됐으니까 네, 네. 뭐 저 검거 과정은 따질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예. 요 과정을 쭉 시간대별로 제가 이거 실제로 들어서 이거 조성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 예. 양팔하고 다리를 묶건으로 묶고요. 얼굴에다가 검은색 비닐봉지 씌운 겁니다. 아까 발견됐을 때 상태로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피해자도 걔 어린애도 휴대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소지품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같이 트렁크에 실어요. 시신하고. 이때 같이 들어서 유가 예편네도 같이 그 거드는 거. 혼자서 그거 어려워요. 트렁크 날르기가. 그렇죠. 그래서 트렁크에 같이 실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애를 트렁크에 죽인 상태에서 그대로 광주로 귀가한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목포 가가지고 그 유인해서 끌고 나와갖고 무안에서 죽이고 광주로 올라온 거예요. 예, 트렁크에 예. 싣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오자마자 김가연 놈은 애초부터 저수지에 빠뜨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저수지가 어디였냐면 예. 문경에서 받은 저수지야. 그때 여행 갔을 때. 원래는 거기서 받은 거야. 예. 거기다가 마대자루에다가 돌 달아갖고 거기다가 하려고 던질 판이야. 예. 일단 광주로 올라온 다음에 네. 이제 저 시신 유기하러 갈 때는 여자는 안 가고 김가연놈 혼자서 하려고 했던 거야. 네. 그래서 김가연놈이 집에 오자마자 그 주거지 화단에 네. 벽돌들이 이렇게 꽂혀 있잖아. 예. 그거를 마대 2개에다 가득 담아요. 뽑아서. 네. 그래서 이건 양다리에다 묶을 거야. 그래서 달고. 예. 달아서 이제
가라앉힐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봐뒀던 그 문경 저수지 그 육아 예쁜 내가 2년 아주 그냥. 나쁜 년이 그 지정한 장소야. 예. 거기다 갖다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수지로 차를 끌고 갔어요. 예. 이제 저 육아는 이 여자는 애하고 집에 있고 네. 요 김가연은 이제 차 끌고 갔어 저수지로. 가서 트렁크 딱 열었어 이제.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달아가지고 던지려고. 던지면 돼 저수지에다. 그 위에 높은 절벽에서 떨어뜨리면 된대. 네. 그 미리 봐뒀으니까. 예.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 피해자 휴대폰이 반짝반짝해. 아, 그러면 추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피해자 휴대폰이 깜빡깜빡하는 걸 보고 이놈이 이거 안 되겠다. 네. 이거 얘가 없어진 걸 추적하다 보면 요 장소가 나오겠다. 예. 이거 위치가 추적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휴대폰만 일단 거기서 꺼요. 예. 끈 다음에 저 예편네한테 전화해요. 예. 그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안 돼. 지금. 여기 지금 오는 게 휴대폰 켜져 있어갖고 음식인 동선이 다 나왔어. 이건 안 돼. 이게 무려 21번 통화했어요. 지들끼리 나름 지들끼리. 당황했네. 예, 이거 당황한 차질이 거죠. 생겼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4월 28일 날 5시 30분경에 예. 그 광주 소재에 있는 너리제 터널 인근 저수지에다 유기한 겁니다. 발견됐던데. 휴대폰 네. 끄고 와서 그때 이제 돌을 담은 마대자루를 시신 발목에다 다 묶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너리째 있는데 그 저수지가 이 얘네들 둘이서 부부가 네. 평소에 드라이브 자주 즐겼던 곳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는 데다 간 거예요. 데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얘는 계획은 문경 저수지에다가 유기될 뻔했었어요. 그랬으면 못 찾을 수지. 그 이후에 이제 던져놓고 집에 와서 다시 여자 육아 그 여자를 데리고 그 저수지로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 예. 갔는데 처음에 지가 분명히 던질 때는 가라앉았거든. 꼴꼴꼴꼴. 예. 가니까 또 있어. 이때부터 그만큼 올라온 거야. 그때부터 뜬 거예요. 예. 근데 물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이 꽤 있었겠지.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바닥에 닿은 게 아니야 시신이. 그러니까 요 정도 떠 있는 거야 이게 반부력으로. 예.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거 가라앉지 않았으니까 다시 꺼내 갖고 돌을 더 매달든지 이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일단 돌아왔다가 더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미 갔을 때는 이미 시신이 발견돼갖고 경찰이 출동해 있는 거야. 아까 이 당일 오후 3시쯤에 이미 발견이 됐잖아요. 발견이 돼갖고 경찰이 출동한 거예요. 이때 얘들이 어떤 식으로 하려냐면 거기 시체 꺼내려고 예. 쭉쭉 비는 뜰채 긴 거. 긴 거 뜰채 사가지고 이렇게 다시 시신 꺼내가지고 돌 더 매달아 더 가라앉히려고 그랬던 거야. 이게 아마 악질이네 아주. 뜰채까지 있었어 이것들. 예. 그런데 그때 그 뜰채를 사갖고 다시 간 거야. 시체 건져서 다시 매달으려고. 예. 근데 경찰이 이미 와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경찰이 신원 확인한 다음에 전화했을 때 이미 알고 있는 거요. 걸렸구나. 이미 경찰이 다 알고 네. 신고했다는 거 알고 있어. 애 죽은 거 다 알고 걸렸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 어떻게 하고 난리 생쇼한 건데 그 짧은 순간에 이미 우리는 걸렸다 싶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총대 매자한 게 그놈이야. 참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둘 다 걸렸잖아 지금. 네. 공범이잖아. 그렇죠. 근데 애가 있잖아. 12개월 12개월짜리. 그럼 우리 둘 다 들어가면 애는 누가 키워? 그래서 혼자. 결정을 낸 게 남자 이 김씨 새끼가 내가 총대 메고 갈게. 나 혼자 한 걸로. 이러고 이제 단독 범행이라고 그러면서 자수를 했어. 그러면서 또 저 조언을 받은 게 뭐냐면 네. 자수하면 감형된다. 네, 진짜 말 그대로 욕이 나오게 하네. 살인 사체유기로 이놈 이제 긴급 체포됐잖아요. 예. 하여튼 요 놈이 단독 범행이라고 그러면서 자수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교수님 이 경위를 보면은 이 M이라는 이 미친 여자가 엄청 먼저 막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이런 그런 것 겁니다. 같아요. 원래는 주도적으로 한 건데 최초에 조사할 때는 이놈이 다 총대 메고 내가 혼자 했다고 성추행한 게 뽀록 나는 바람에 그걸로 보복으로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경찰이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단 말이야. 네. 엄마는 그렇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저 CCTV에서부터 쭉 아까 내가 전 과정 불러줬잖아요. 예. 그걸 경찰이 조사하는 바람에 뭔가 석연치 않았던 거야 이게. 그러네. 같이 막 나오고. 그래서 이 유 씨를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네. 이제 뭐 지가 자수해가지고
내가 뭐 보복 때문에 죽였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의심이 가는 게 뭐냐면 애는 목포에 사는데 그렇군요. 애가 왜 저 광주에서 시신으로 발견돼? 예. 이게 좀 이상하잖아. 네. 어떤 경위로 그러면 피해자를 만나갖고 어떤 방법으로 죽여가지고 현재 상태에다가 유기를 했는지 요걸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 경찰 입장에서. 그렇죠. 의문이죠. 네. 그거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네. 유가도 같이 차를 타고 목포에 갔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경찰이. 네, 이 여자도. 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전에 CCTV 순서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다 경찰이 확보를 했어요. 만나고 왜 그 울고 근데 울고 가는 애를 또 또 붙잡아 다시 가지고 잡는 거, 차에 태우는 거, 예. 요거를 경찰이 찾으면서 이 사건이 바뀌어요. 단독범에서 경찰이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예. 이건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남편 놈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합니다. 경찰이. 네, 네. 너 피해자 처음 만날 때부터 계속해서 이 아내하고 같이 있었는데 연관이 없다고? 말이 안 아내가 되죠. 있는 데서 분명히 죽였을 것 같아. 시간상 쭉 이어지다 보면. 네. 아내하고 떨어진 공간에 죽였어야지 맞잖아. 아내가 모르려면. 네. 근데 그 공간이 없어. 쭉 이어보니까. 계속 같이 있는 휴대폰 위치적으로 해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애 죽은 그 시간대까지. 네. 그러면 여기 있었다는 거 아니야, 엄마도.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공모 사실을 남편 놈이 못 버티고 자백한 거예요. 그랬어요. 그 자백한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그럼 너 이 새끼야 왜 너 혼자 뒤집어 쓰려고 그랬어? 네. 하고 물어보니까 12살 12개월 된 아들을 위해서 내가 혼자 총대 매기로 했다. 아니 지 새끼는 뭐 지 새끼는 이렇게 중한 인간이 남의 새끼는 참. 그러니까 뭐 바로 그냥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예. 4월 30일 날 그 육아 이 나쁜 년 네. 긴급 체포해 버립니다. 진짜 체포해야죠.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이 이제 이때 다 나왔어요. 철물점 아까 불러드린 것처럼 네. 둘이서 철물점 가고 노끈 사고 마대자루 사고 졸피뎀 처방받고 공중전화로 딸한테 전화하고 내고. 만나서 울리고 여기 와서 죽이자 한 거예요. 그리고는 빨리 와 차 끌고 저 앞으로 내가 갈게 같이 잡어. 그리고 태워.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이거 뭐 누가 봐도 똑 떨어지잖아. 예. 그래서 긴급 체포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가 이 예편네는 예. 끝까지 범행 부인해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같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네. 그런데 내가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게 불찰이지. 네. 나는 저 공동정범 아니다 저 사람하고. 그러면 넌 네 새끼를 죽이는데 말려야지 왜 안 말려? 말리면 나하고 애까지 죽일까봐 못 말렸대. 그러고 그럼 너 졸피뎀 왜 샀는데? 예. 그럼 나 자살하려고 처방받았대. 말. 지가 자살하려고. 예. 근데 우울증이 있어서 자살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저 졸피뎀 처방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네. CCTV 보면요 희희낙낙입니다. 그 참 CCTV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는 우리 방송에 도저히 못 보여줄 것 같아. 나는 봤는데 룰루랄라예요? 누르랄랍니다. 아주 나쁜 년. 정말 우울한 거 10원어치도 없어요. 인간 아니에요. 검찰 조사 받을 때도 그때까지는 자살할 하려고 졸피뎀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다가 네. 재판할 때 갑자기 자살하려고 졸피뎀 받았다고 궁색한 변명을 생각해내요. 근데 그거 안 맥혔죠. 그리고 공중전화를 구태여 이용했잖아요. 자기 추적 안 추적받을까봐. 나가려고. 예. 차에 태우는 장면 CCTV 똑 떨어지게 나왔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인을 해요. 아니라고. 그래도 경찰은 믿어주지도 않고 예. 바로 다이렉트로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예. 예. 그런데 예. 이런 된장 왜요? 기각돼 버렸어요. 아니 이걸 왜 기각했을까? 첫 번째 그 영장 신청할 때 증거 부족 같은 걸로 그때 이제 그 진술한 내용 중에 내가 남편을 말리면 남편이 아들도 죽이고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 게 그냥 어필이 돼버린 거예요 판사한테. 근데요 있잖아요 교수님 이거 말 자체가 틀린 말인 게요. 이 남편이 그러면은 내가 막 말리면 자기도 죽이고 애도 죽일까봐 겁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남편이 자기 혼자 뒤집어 쓰는 이유를 나 12개월 아들이 있어갖고 그 애 엄마가 키우고 이렇게 맞아. 해서 혼자 덮어 쓰는 사람이 무슨 뭐 때려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를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이 안 맞는 믿지도 거예요. 않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필이 되니까 1차 영장이 기각됐는데
2차로 이제 경찰이 다시 영장 신청하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검 결과 속에 졸피뎀 성분이 나온 거예요. 아, 요때. 그거는 이제 1차 신청할 때는 졸피뎀 아직 안 안 나왔었고 나왔어요. 아직 부검 결과가 안 나와서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2차 신청할 때는 졸피뎀 딱 나와버리니까 빼도 박도 못한 거예요. 이제 이 여자가 처방받았으니까. 예, 그 다음에 유기 한 번 해서 가라앉혀 놨는데 다시 떠가지고 뜰채 사가지고 둘이 같이 갔었잖아요. 네네. 그 구입한 그 정황을 경찰이 다시 찾았어요. 뜰채 구입한 거를. 그러면은 뭐. 그래서 두 번째 영장 신청할 때는 예. 졸피뎀 성분 나오고 뜰채 산 게 둘이서 나오는 바람에 네. 예, 영장 딱 발부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체 유기 방조에서 사체 유기로 죄명도 변경돼 버려요. 그냥 남편이 하는 거를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했다. 같이 한 걸로. 예. 그리고 이제 늦게까지 조사 받으면서 이제 지 범행 인정하게 되죠. 할 수 없이. 네. 참 무서운 여자예요. 무서운 여자. 아, 정말. 재판에 들어갔거든요. 네. 2019년 9월 3일 날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예요. 네. 정재희 부장판사인데 1심에서 2명 모두에게 무기징역 이제 검사가 구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둘 다 징역 30년으로 아, 이건 유기징역감이 아닌데. 둘 다 징역 30년으로 1심이 떨어졌고요. 예. 2020년 5월 19일 날 광주 고등법원 제2형사부 네. 2심에서 역시 둘 다 징역 30년. 그런데 김과 요놈은 뭐 성폭력 뭐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네.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뭐 기관에 취업 제한 3년 뭐 이건 뭐 부수적이지만요. 네. 30년 받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30년으로 확정이 돼 버린 거고요. 뭐 궁극적으로는 대법원에서도 30년으로 확정. 끝난 겁니다. 이게 2020년 9월 6일 날 대법원 일부 이기택 주심이 네. 그냥 살인 사체유기 마약유관리법 위반 약. 예, 졸피뎀 이 세 개 적용해 가지고 두 연놈 다 징역 30년 때렸습니다. 근데 2심에서 네. 이런 그 판결문이 있어요. 뭐야? 김 씨, 그러니까 이 남자죠. 의붓아버지. 이 사람이 어린애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네.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네. 특히 강제 추행의 경우 살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또한 김 씨의 범행으로 유 씨에게 정신적으로 문제를 주면서 유 씨가 살해 의사를 표현하게 했다. 이 김 씨라는 놈이. 예. 김 씨는 유 씨의 살해 의사 표현을 제재하지 않고 예. 지 마누라가 죽이자 그러면 하는데. 지가 말려야 되는데 예. 오히려 직접적으로 범행 계획을 세웠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피해자 추행도 모자라서 마치 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 씨를 믿게 했으며 네. 유 씨는 친어머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살인 지시를 했다. 인간 이 아들이지 이거. 이건 진짜 쓰레기만도 이 두 연놈 다 쓰레기만도 못한 거고 이 천벌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어린애는 졸지에 그냥 사망하고 이 두 연놈은 이제 30년 징역이 떨어졌는데 네. 이제 요건 사건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네.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 이거 어차피 또 욕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실 수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은. 네. 아까 4월 9일 날 친아버지가 딸 손잡고 가서 목포경찰서에 신고했다고 그러지. 예. 의붓아버지한테 성추행 당한 거. 예. 4월 9일 날 고소장을 넣으니까 4월 14일 날 해바라기 센터에 또 예. 가서 이제 아동이니까. 예, 처리하는데 그때 애가 예.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을 했어요. 의붓아버지가 언제든지 올지 모르니까. 그렇네요. 그동안 와서 당했잖아. 네네. 그러니까 애가 4월 9일 날 고소장 아버지랑 손 붙잡고 와서 넣어놓고 예. 이제 해바라기 센터도 또 시간을 정해주잖아. 맞아요. 예. 그래서 4월 14일 날 오라고 그러니까 그날 해바라기 센터를 간 거야. 예. 그래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도 받고 검사도 받고 네. 그러면서 그때 담당 형사한테 예. 나 그 아저씨 올지 몰라요. 예. 신변보호 요청을 좀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해바라기 센터 저 직원한테 네. 그러면 그 해바라기 센터 직원이 그거를 담당 형사한테 연락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애가 신변보호 요청한다고. 예. 근데 이 해바라기 센터 직원이 담당 형사한테 그 신변보호 요청한 거를 전달을 안 했어요. 아, 왜 까먹어버렸어요. 그랬어요? 아이고 참. 그래서 4월 14일 그렇고요.
네. 그 다음 날이에요. 4월 15일 날 16시 44분경이에요. 네. 그때 이제 그 얘 피해자는 다시 전화해요. 아저씨 제가 어제 해바라기 센터에서 신변보호 요청했는데 연락 못 받으셨어요. 왜 연락이 없어요? 저를 보호해 준다는. 네네네. 그러니까 담당 형사 금시초문이야. 예. 너 해바라기 센터에다 그 얘기 했어? 그러니까 네. 제가 어제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전달 안 했구나. 근데 내가 오늘 비번이야. 내 비번이니까 다음 날 가서 처리해 줄게. 이러고 끊었어. 그게 4월 15일이야. 그러니까 해바라기 센터도 잘못한 거고. 담당 형사도 비번이라고 그래서 안 해줬고. 그리고 4월 15일 날 이제 밤 8시 21분이 됐어. 네. 담당 형사가 이제 통화한 다음에 얘가 어린애가 다시 전화하고 담당 형사한테 신변보호 요청 없는 걸로 하세요 하고 취소를 해. 왜 그랬을까요? 아빠가 신변보호 그거 굳이 필요 없대요. 친아빠가. 그러면서 아저씨 저 신변보호 요청 아까 얘기했던 거 없는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담당 형사는 당연히 피해자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왜 신변보호 요청했다가 다시 취소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맞아요. 얘 애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한 건 애가 원했다라는 거 지는 아니에요? 경사라는 놈이 담당 형사 어린애 얘기만 듣고 했다 안 했다 해? 참 이거 근데 응? 그냥 그러니까 왜 취소했는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그냥 이렇게. 네 아버지가 신변보호 요청 취소하래? 알았어. 그러고 신경 끊었어. 신변보호 요청이 안 된 거예요. 신변보호만 들어갔어도 이런 일 안 생겨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4월 16일 날 이제 사건을 보니까 피의자의 주소지가 광주예요. 광주. 예, 예. 그러면 광주경찰청으로 보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사건을 이첩을 해야 되는 그 거야. 가해자가 광주에 살고 있으니까. 가해자가 그러니까 예, 예. 모든 사건은 피의자의 예. 범인에 그러니까 네.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목포는 전남청이잖아. 네. 광주는 광주청이 달라요. 예. 그럼 목포에서 광주청으로 보내서 광주청에서 광주 동부경찰서로 보내야 되는 거야. 네. 내려야 되는데 이 멍청한 새끼 이렇게 실수하려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고. 네. 신변보호도 실수인데 예. 전남청으로 보냈어요. 아, 사건을요. 사건을 광주청이 아니라 전남청으로 보내는 거예요. 목포경찰서에서. 왜 그랬을까? 전남청으로 가면 전남청에서는 뭐 광주로 할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광주청으로 갈 걸 전남청으로 보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또 빠꾸대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10일이 경과했어요. 10일 뒤에 전남청에서 이거 잘못 왔어. 네. 광주청으로 보내야 될 광주청으로 이송을 했어요. 네. 여기서 시간이 열흘 걸렸어요. 열흘. 목포서에서 광주청으로 바로 보냈으면 사건은 바로 개시됐어. 네, 네. 그런데 목포서에서 전남청으로 보내는 바람에 전남청에서 다시 광주청으로 보내고 예. 이러는 과정에 열흘이 걸린 거예요. 예. 그럼 또 광주청에서 이제 받았어. 예. 그렇지 않아도 열흘이 늦었는데 광주청에서 받았잖아. 네. 이건 또 이 새끼들이 사건을 배당하는 거를 왜요? 여성 청소년과로 보내야 되거든. 그 사건은. 여청? 예. 예. 그런데 여성 보호계로 보냈어 또. 아니 왜 걔를 또 달리 보냈어. 잘못 보냈어. 거기서 사일이 또 까졌어. 아, 그렇지 않아도 열흘이 소요됐는데 예. 걔를 저 담당하는 부서를 배당을 잘못해갖고 사일이 또 지연됐어요. 아. 이거 말도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경찰이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하면 안 돼, 이거. 이게 조금만 이런 미스가 없었으면 교수님. 그러면은 얘 안 죽었어요. 이 애를 불렀다가 뭐 어쩌고 벌써 이미 경찰서 하고 어쩌고 잡아다 저쩌고 조졌어, 이 했죠. 새끼. 그쵸. 14일이 경과했어요, 이 이주가. 이 그 사이에 애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미친 년놈들이 작당 모의를 할 때 이미 남자 잡아갔을 건데. 땄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바람에 얘들 14일이 허송세월하는 바람에 엉뚱한 청으로 보내고 다시 빠꾸해서 이쪽 청으로 보내고 또 받은 데서는 부서를 잘못 지정해고 4일 더 걸리고 그 사이에 애는 죽은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 저도 현직에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이거. 그리고 아니면 신변보호 요청이라도 되고 있으면 이 미친 인간들이 찾아왔을 때 그러면 내가 뭐 그런 관리를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전화해서 신변보호 요청 당신이 취소하라고 그랬냐. 물어봐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애 말만 듣고 하나 그 형사가.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거 뭐 담당 저 수사관 뭐 얘들 뭐 나중에 뭐 경고 주의 처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거 솜방망이 징계라고 그래서 말 많았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그 바람에 뭐 저 김창룡 그 당시 경찰청장이 네. 국회 그 행안위에서 국정감사 받으면서
고인 가족한테 사과하고 사죄하고 이런 그 일이 있었죠 이게. 이거는 정말 개망신입니다 개망신. 진짜 안타깝네. 이거 보면 이 부실 수사 이거 막을 수 있는 거 못 막은 겁니다. 이런 거는 정말 미스가 안 나. 이거는 막을 수 있는 오류였는데. 애 죽은 게 4월 요 기간 속에 들어 있잖아요. 맞아요. 요때 쑥떡쑥떡 다 막 그 작당 모의 할 때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실수를 했고요. 애는 처음에 엄마 아버지 따라갔다가 처음에 아버지랑 엄마랑 살고 싶어 하는데도 아버지 따라갔다가 네. 아버지가 자꾸 폭행하고 때리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다시 왔다가 어부아버지한테 성추행 당하고 그래서 또 아버지한테 또 갔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또 친아버지한테 제대로 잊지도 못했어요. 친구 집에 가 있었어요. 이게 문제야 문제. 내가 볼 때 종합적으로. 너무 안 됐어요. 애가 너무 불쌍해. 내가 너무 안 보면. 됐어. 응? 아, 그 다음에 M이라는 년은 지 남편 그 휴대폰에서 그 사진 같은 거 동영상 같은 거 보고 그거를 지 남편을 쳐 죽일 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여자로 보고 나이벌로 보고 말이야. 그 새끼가 2주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냥 여보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나를 용서해 줘. 내가 죽일 놈이야 이러니까 넘어갔지. 그냥 그거 넘어가고 이건 내 딸년이 더 나쁜 년이야. 2년 내에 죽여야 되겠어. 질투에 눈 멀어서 자기 딸을 여자로 보고 그래가지고 저 살해를 결심한 것도 여자고 문경에서 저수지 거기 유기장소 다 선정한 것도 지고 어?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압박해갖고 죽이도록 시킨 거 아니에요. 그 죽일 때 세상에 이 12개월짜리 애를 안고 조수석에 가서 앉아 있을 일이에요? 죽어가는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는 친아버지 친엄마 어부아버지 다 어디에도 발붙일 데 없이 떠돌다가 비참하게 그 짧은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너무. 뭐 나중에 뭐 들리는 말로는 그 큰딸 있잖아요. 큰딸. 첫째 딸. 첫째 딸 그 같이 살던 걔는 20대래요. 걔가 엄마가 예. 그년 죽여버린다고 네 동생 그년 내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를 막 그 엄마가 했대요. 육아가. 그 얘기 듣고 진짜 지 엄마가 죽일지 몰라서 예. 몰래 나왔고 이 목포에 있는 아버지한테 피해자 친아가 애 좀 조심시키라고 전화도 했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전화 받은 친아버지라는 놈도 좀 신경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난 이 가족을 정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엉망진창이네. 응? 결국은 뭐 그래서 얘는 뭐 그냥 이 세상 한번 태어나가지고 단 하루도 편하게 못 살다가 죽은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애가 안 너무 됐어요. 불쌍해. 세상에 근데 이런 인간이 나는 이게 아버지라는 어부아버지라는 놈도 얘기해 뭐해 그 뭐 인간 쓰레기지만 네. 근데 그 놈도 그 놈이지만 지가 지 배로 난 뱃속으로 난 딸을 지금 현재 남편이 저 뒷좌석에서 목 졸라서 죽이고 있는데 M이라는 년이 애 안고 1살짜리 애 안고 조수석에서 그 소리 다 들으면서 있었을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뒤에서 막 숨 넘어가고 칵칵거리는 거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애 안고 듣고 있다가 죽었어? 다 죽었어? 죽었어? 그러니까 피 닦으라고 피가 많이 튀었는데 그러니까 피 닦어 그러고 다시 방에서 그 물티슈 꺼내갖고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사형시켜야 할 것들이에요. 이거. 진짜 인간이 할 짓이 아니고 그리고 또 너무 마음이 아픈 게요, 교수님. 이 아이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마지막까지 엄마의 사랑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좀 반항적이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면 엄마가 불렀을 때 내가 왜 가? 엄마 싫었으면 싫어. 나 안 봐. 이렇게 해도 충분했을 텐데.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부르니까. 엄마가 부르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엄마가 타래니까 타고. 엄마가 이 차 타 하는 순간 너 죽여 이제 죽으러 가 그거예요. 근데 애는 그것도 모르고 또 맨날 엄마에 대한 기대하고 좌절당하고 그랬으면서도 또 그 끈을 놓지 못해서 엄마 사랑 받아볼까. 그 차에 탄 순간 졸피뎀 먹고 기절하고 결국은 엄마하고 의붓 동생 그렇죠. 저 시다른 동생이 보는 앞에서 살해당한 거 아니에요. 목 졸려서 살해당한 겁니다. 그리고는 비닐봉지 뒤집어 씌우고 저수지에 갖다 집어던진 거. 너무
너무 딱해. 이게 광주 의붓딸 살인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뭐 보도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네. 그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 수사하는 과정은 그냥 쉽게 끝났기 때문에 자수했으니까. 뭐 자세히 내가 할 필요도 없었고 CCTV를 따고 들어가면서 이제 그 유 씨 이 여자가 저 개입됐다는 거를 저 밝혀내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더라고. 그걸 내가 시간대별로 CCTV 딴 거를 네. 그걸 내가 뽑아온 거예요. 이게 다 자세하게 들으니까 또 이게 화가 엄청 많이 나는 사건이에요. 어린애가 교수님. 너무 불쌍해요. 마음이 아프고. 어린애가 너무 불쌍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다음 얘들 근데 징역 30년 받은 게 너무 약올라요. 약하죠. 이게 유기징역감이 아니고 이건 정말 악마의 짓거리 아니겠어요. 악마지 악마 이것들은. 얘는 지금 아마 할머니가 데려다가 애는 이제 할머니가 12개월짜리. 데려다가 뭐 돌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 애는. 걔한테도 못할 짓 한 거예요 이것들은. 그렇죠. 30년 뒤에 이것들 뭐 할아버지 돼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귀 나오면 애는 이미 뭐 지 엄마 아버지 없이 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진짜 천하에 좀 죽일 인간들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도 있다는 거. 오늘 욕을 제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예, 너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예, 오늘은 광주 의붓딸 살인 사건 292회로 좀 다뤄봤어요. 네. 예, 뭐 씁쓸하네요. 네. 명복을 빌면서 우리 뭐 이 시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